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 강태공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당선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핫한 것 같아요. 이준석 씨가 이제 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주말 내내 아니 뭐 금요일 주말 내내 계속해서 핫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이제 이준석 씨가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서 무엇을 찍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무엇을 사야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어떤 종목들을 사면 좋을지, 어떤 것들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늘 말씀드렸던 거, 늘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요. 인맥주는 제일 쓰잘데기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당선이 되는 순간은 끝입니다. 늘 그랬지만 누구누구 관련주에서 인맥주가 날아가면요, 당선이 된다든지 지지율이 급격하게 이제 최고점에 찍었을 때가 최고점이요, 그 이후엔 빠져요. 왜? 늘 말다시피 인맥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 그거는 바로 철컹철컹 할 행동입니다. 막말로 이제 내가 이준석 씨와 친구야. 그래서 이준석 씨와 친구고 내가 만약에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체에, 제가 하는 사업체에 어떤 혜택을 준다. 그거는 바로 비리겠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납품 비리, 이런 것도 비리로 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으로 엮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작업을 통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인맥주라는 게 존재하고요. 사실상은 이 대표 당선이라든지 뭐 대통령이 됐다든지 어쨌든 결과가 나온다든지 최고의 지지율로 올라가게 되면요, 인맥주는 바로 빠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 씨 관련해 가지고 인맥 관련된 수혜주는 사실상에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야 될 이유, 새로 신규 접근을 할 이유는 없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정책입니다. 정책. 그럼 이준석 씨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어떠한 정책을 내거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아보면 좋은데, 지금 사실상의 이준석 씨에 대한 이 어떠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요즘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당장에 대놓고 뭐 어떻게 크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의 사례라든지 이준석 씨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이제 보이죠? 이준석 이제 홍문표 정책에 대해서 공감한다. 자기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흡수할 것이다 하면서 네거티브 정치 공세 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고 하면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홍문표 의원의 청년 정책에는 공감을, 홍콩 사태에는 지지 의사를 표현하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낡은 정치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가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청년 정책이라는 거예요. 청년 정책.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한 이 어떤 복지나 이 혜택, 청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홍문표 씨가 이제 했던 게 그거였죠. 이제 홍문표 씨가 했던 게 청년청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의사소통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홍문표 씨가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지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뭐 청년청을 떠나가지고 일단 이준석 씨도 지금 뭘 공감하느냐, 청년 정책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흡수를 할 것이다는 뭐예요? 이준석 씨도 청년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청년에 대한 정책을 펼치도록 할 것이다를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청년 정책은 제한돼 있어요. 청년 정책이란 게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늘 얘기했다시피 제가 늘 어떠한 이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와 저출산이라고 했죠. 사실 청년들이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실업률 증가입니다. 실업률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제 취업률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에 이거는 뭐가 되느냐? 결국에 이거는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농어촌에 대한 이 청년들의 새로운 그 투자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농어촌에 대한 이런 것들은 청년 정책은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당장에 모르겠어요. 사실 당장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청년들의 실업률이 급증가했는데 그렇다고 농어촌에 갖다 때려박아 버린다는 거는 청년들을 그냥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지으라. 이거 농사하는 분들 좀 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더 할 일, 더 이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을 무조건 농촌에 때려박는데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흡수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농어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정부 정책으로서 나와줄 수 있어요. 농어촌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럼 정말 그냥 막말로 표현하면 뭐 농기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옛날에 뭐 북한에 자전거 공급한다 해가지고 자전거 관련된 애들이 날라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농기구가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내 돈으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 근데 이거는 부동산 정책은 야당이 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여당의 힘이 좀 필요해서 이것도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하지만 목소리 낼 수 있죠. 뭐 그렇다 해서 당장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올라갈 만한 종목은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정말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사실 볼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내 돈으로 집 마련 못하는 거, 이제 늘 얘기했다시피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못하는 거. 근데 이런 건 결혼을 못하는 이유들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육아에 대한 복지 문제겠죠. 육아에 대한 복지 문제. 내가 결혼하고 싶지만 집 살 돈도 없어요. 근데 이건 부동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싶지만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키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식을 낳는 게 오히려 자식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할 만큼 자식을 키우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복지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결혼에 대한 이것과 연결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늘 얘기했다시피 저출산이 되는 거예요. 육아복지는 결국에 저출산이 엮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당장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저출산 관련까지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농어촌 이 부분은 조금은 흐름을 지켜봐야 돼요. 당장의 청년 정책에서 이게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다시피 불가능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홍문표도 농어촌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이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흡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외적으로 뭐 부동산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당장 나올 게 없어요. 당장 나와봐야 뭐 도움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준석 씨를 통해서 정책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면 일자리와 저출산은 이거는 결국에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근데 사실 이건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 게, 예전에도 제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거는 대선이 다가오면 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게,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예전에 강인가요? 시황인가요? 여기 거예요. 여기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300% 급등할 종목 이것만 확인하라고 얘기했을 때도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116명밖에 안 봐서 뭐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일자리와 저출산은 대선이 다가오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간다고 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준석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아보는 이 관점에서도 결국에 지금 청년 정책으로 넘어가면 또 일자리와 저출산은 또 반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출산 관련된 종목 뭘 살까요? 궁금해하신 분들 제가 여기 과거에 이준석 대장주를 공개합니다. 여기서도 아마 저출산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저출산 종목을 추천해드린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뭐 확인해보셔도 괜찮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흐름 봐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저출산, 일자리는 늘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잔타가 되었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쯤은 눈여겨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이게 정책이었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제 당대표 선출 이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냐고 하면요, 대선을 준비해야 돼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대선 후보를 배출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로 다시 이제 야당이 새로운 대통령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여당이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건 그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안 중요해요. 대통령, 그 다음에 후보자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그냥 후보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후보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 관련 종목 이슈를 엮어서 주포들은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명분이 필요할 뿐이에요. 주식에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내용의 크기가 안 중요합니다. 명분, 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 명분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지만 그걸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 법이고요.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누가 나오는지, 누가 되는지,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안 중요해요. 다만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두 인물, 사실 우리 거의 확실히 보고 있는 윤석열 씨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장에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 아는 사실이지. 예상하는 사실이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들도 상승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진짜로 어차피 계속 갈 거였으면요, 얘는 지금 대통령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이렇게 가다가 당선 후보 나오네 찔끔, 왜 되네, 왜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제는 여기서 숨 고르기 위해 설거지 파동으로서 숨 죽이고 이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인물 2명 정도 제가 예상하는 거, 물론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예상하는 2명의 인물은 홍준표와 이제 안철수. 홍준표 너무나도 근데 참 재밌어요. 홍준표 씨나 안철수 씨는 늘 지지율이 막 크게 받쳐주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늘 대선이 나올 때마다 이 두 사람의 관련 종목들은요, 바닥 대비해서 100%에서 200%는 꼭 갔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씨 사가지고 100%, 200%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위에서 이미 400%, 500% 오른 애를 어떻게 100%, 200%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홍준표 씨와 안철수 씨는 늘 대선 때마다 갑자기 변수로 이상하게 나타나가지고 100에서 200%씩 꼭 올라갔는데, 왜 홍준표 씨와 안철수 씨를 보라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도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일단은 여기도 있나요? 아까 제가 뉴스를 몇 개 찾아놨는데 보여드리려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홍준표 씨 복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복당은 언제라고 해서, 사실 홍준표 씨 복당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고, 여기도 나와있다시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5명의 후보자들은 TV 토론에서도 홍준표 씨 무소속 의원 복당 허가하겠냐는 질문에 모두가 알겠다고 했어요. 모두가. 그럼 심지어 잘 봐요. 제가 봤을 때는요, 홍준표 씨 성격이면은 지금 복당을 할 것 같아요. 홍준표 씨 얼마나 이 사이다 같은 거친 발언을 합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당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봐. 아까 후보자 5명이 다 뭐 한다 했어? 복당을 허가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준석 씨도 허가한다 했겠죠? 근데 이준석 씨가 당대표 되자마자 이제 홍준표 씨가 복당하려고 하는데 싫어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이 지지율도 인지도도 막 타고 올라가고 막 젊은 트럼프란 이런 소리 듣는데 막 되자마자 약속을 안 지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씨는 이제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90% 이상 무조건 복당한다 보면 된다라 생각하고, 그냥 100%이거든.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아무도 말릴 일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복당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다음 대선을 준비할 확률도 분명히
충분히 높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씨가 이제 뭐 대통령 선거로서 뭐 지지율이 뭐 50% 나온다. 안중에 홍준표 씨가 지지율 1%만 나와도 괜찮아요. 왜? 이 사람이 복당을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보다 이거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를 작업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홍준표 관련된 종목은 한번 찾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홍준표 씨 관련된 종목. 바닥에 있는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또 종목 찾아보다가 보이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철수 씨. 안철수 씨도 계속해서 이 합당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실제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빨리 봐야 될 수도 있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뉴스는 나왔어요. 이르면 16일 안철수 씨와 이제 회동을 한다. 그러니까 복당에 속도 낸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면은 빠르면 16일이고 이제 15일 백신 접종 후 빠르면 다음날이 16일, 늦어도 그 며칠 뒤에 만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씨는 늦어도 이번 달 중으로는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딱 한 가지예요. 만난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사실 합당 하나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는 단타로서라도 단타 물량이라도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 관련된 종목은 이번 달 중으로서 이제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니면 이때만 돼도 분명히 단타 수급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단타로서 봐도 괜찮으니 일단은 관심 종목 넣어두면 좋겠고, 일단은 합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제 안철수 씨가 다 내려놓으면 돼요. 다 내려놓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이제 사실 대선 버스 8월 달에 이제 출발할 건데 누굴 꼭 기다려야 되나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조만간 8월 달까지는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안철수 씨가 있는 뭐 이야기도 계속 나왔던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합당할 건가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합당에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예초에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알아서 정리만 해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협상할 여지가 없이 얼마든지 합당하겠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보면은 이제 안철수 씨가 욕심만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제 합당 이후에 다시 대선 출마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 이번 주 그냥 이준석 씨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그냥 뉴스나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느낀 바로는 일단 청년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들은 찾아보세요. 저도 꾸준히 찾아볼게요. 사실 청년 정책 너무 두리뭉실해요. 청년 정책이란 게 뭐 청년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차라리 뭐 일자리가 되는 거면 된 건데 그냥 청년 정책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두루뭉실해요. 하지만 저 역시도 꾸준히 찾아가지고 차트상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홍준표 씨는 뭐 거의 내가 쓰는 복당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대선 출마까지 노려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합당을 떠나가지고 일단 만난다는 이야기만, 이제 언제 만날 거다, 날짜와 이 시간대, 뭐 만나러 간다, 뭐 이야기 중이다,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단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계좌 레벨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